최신 기출문제 97회 실무시험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대한상사입니다. 문제 1번. 다음은 대한상사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번은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회사 등록 클릭하시고요. 자, 사업자 등록번호 여기 보면 2번 보이시죠? 2번부터 볼게요. 10625123440 맞고요. 그 다음에 일반 과세자 3번 과세유형 맞고요. 그 다음에 대표자명이 이대한인데 대표자명이 지금 이 한 대로 잘못 나와 있죠. 그래서 이대한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업 연월일이 2012년 1월 2일인데 여기 17번에 보면 개업 연월일이 2012년 1월 2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사업장 소재지 보시면 6번 여기 사업장 주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마산로 76 해서 잘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아마 교재에 보면은 여기 빠졌을 거예요. 사업자 종류에 보시면 업태하고 종목이 빠졌습니다. 요거 확인해 주시고요. 자, 업태는 도소매고요. 종목은 사무기기죠. 그래서 요것도 수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대신에 사무기기.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21번 사업장 관할세무서가 지금 용산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서 발행했냐면 금천에서 발행했죠. 그래서 용산을 금천으로 수정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수정하시면 됩니다. 대표자명, 종목, 그 다음에 관할세무서.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보도록 할게요. 1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거래처 신용카드를 추가로 등록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처 등록에 가보시면 신용카드 있죠. 그래서 요거 탭을 잘 보시고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처 코드 99603, 그 다음에 거래처명 국민카드, 그 다음에 유형은 매입. 자, 사업자 등록번호 없고요. 그 다음에 카드 번호가 이제 3번에다가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234 5678 9001 12341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카드 종류가 나오는데 3번 사업용 카드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대한상사의 정기분 받으러옴 계정과 지급어음 계정의 기말 잔액은 다음과 같다. 거래처별 초기 이월을 검토하여 수정 또는 추가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처별 초기 이월로 가신 다음에 받으러옴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받으러옴 보면 여기 지금 차액이 보이시죠? 자, 서귀포 상사가 310만 원인데 금액 수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애월 상사가 380만 원, 협재 상사가 240만 원인데 250만 원, 여기 잘못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 금액을 수정하시게 되면 차익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급어음 선택하시고요. 자, 얘도 지금 차익이 300만 원 보이시죠? 자, 한라산 상사가 410만 원인데 금액 틀렸고요. 그 다음에 요거 수정 먼저 할게요. 390만 원. 그 다음에 중문 상사가 720만 원이죠. 그래서 이것도 금액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함덕 상사가 아예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가 입력할게요. F2번 하시고요. 함덕 그래서 11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익이 없죠. 자, 문제 3번. 다음은 대한상사의 정기분 손익계산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손익계산서, 정기분 손익계산서 가고요. 자, 한 번씩 확인해 봅시다. 자, 상품 매출액 3,500만 원인데 여기서 금액이 틀렸네요. 그래서 2,000만 원에서 3,500만 원 고쳐주시고요.
매출원가가 1,000만 원인데 요거 더블 클릭하면 창이 나오죠. 그래서 기초 상품 재고액 300만 원, 단기 상품 매입액 1,100만 원, 그 다음에 기말 상품 재고액 400만 원. 자, 맞게 잘 들어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급여 갈게요. 급여가 320만 원, 복리후생비 200만 원, 여비교통비가 아예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비교통비 추가할게요. 그래서 여비교통비 12만 원. 자, 그 다음에 차량 유지비 20만 원, 소모품비 13만 원, 광고 선전비가 지금 85만 원 되어 있는데 16만 원이죠. 그래서 이것도 수정을 합니다. 자, 맞아 볼게요. 자, 이자 수익 30만 원, 임대료 15만 원, 이자 비용 980만 원에서 단기 순이익이 984만 원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0번에 단기 순이익이 984만 원 맞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 세 가지 고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4번. 일반전표 입력이고요. 자, 7월 1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상사로부터 상품 1,500만 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자, 계약금 150만 원을 당사의 당좌예금 계좌에 이체했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매입하기로 계약하는 거는 회계상 거래가 아니죠. 계약은 자산부채 자본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요거 1,500만 원 요거는 분개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약금 150만 원 당좌예금으로 이제 이체를 했죠. 그래서 보통 당좌예금 나가고요. 당좌예금 150만 원 나가고요. 우리 계약금 지급을 했죠. 그래서 선급금 해놓고 얘는 반드시 거래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제상사 15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차변에 선급금 거래처 국제상사 150만 원 대변에 당좌 예금 15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자, 7월 29일 해볼게요. 솔파전자의 외산매출금 3천만 원이 보통예금 계좌에 1,000만 원, 나머지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외산매출금을 회수를 했어요. 그래서 대변에 외상매출금 하시고 얘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거래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솔파전자 입력하시고 자, 3천만 원 자, 3천만 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통 예금으로 1,000만 원 들어왔다. 그 다음 나머지 2천만 원에 대해서는 당좌 예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7월 29일 날 대변에 외상 매출금 거래처 솔파전자 3천만 원. 그 다음에 차변에 보통 예금 자, 3천만 원 중에 이제 보통 예금 계좌에 1,000만 원, 나머지는 당좌 예금으로 들어왔다. 자, 이렇게 분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월 7일 볼게요. 당사는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영동상사에 6천만 원에 매각하고 대금 중 4천만 원은 보통 예금으로 지급받았으며 나머지 다음 달 10일에 수령하기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뭐를 팔았죠? 토지를 지금 처분을 했습니다. 이때 나가실 때는 5천만 원 취득 원가가 나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6천만 원에 매각했는데 이 중에서 4천만 원은 보통 예금 받았죠. 그래서 보통 예금 4천만 원. 아직 2천만 원 덜 받았죠? 2천만 원은 다음 달 10일 날 수령하기로 했기 때문에 미수금 되겠습니다. 이때 미수금은 거래처 영동상사 해놓고 2천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5천만 원을 지금 6천만 원에 처분을 했죠.
그러면 1,000만 원의 이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해서 이제 1,000만 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월 7일 차변의 보통예금 4,000만 원, 네, 또 차변의 미수금 거래처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영동상사 2,000만 원. 자, 받은 건 6,000만 원이고, 자, 토지가 나갔다. 이때 토지는 5,000만 원 취득 원가 쓰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나머지는 우리가 비싸게 처분했기 때문에 유형 자산 처분이익 1,00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월 16일 볼게요. 당사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이로지스를 통해 상품을 퀵으로 보냈다. 자, 상품 운송 비용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영수증을 수취하였다. 자, 우리 금액 먼저 찾아봅시다. 금액 여기 보시면 25,000원 보이시죠? 우리가 고객한테 상품을 보냈어요. 매출한 거죠. 매출에 대한 운임은 뭘로 처리한다고 했었죠? 그쵸. 운반비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운반비 25,000원. 자, 그 다음에 현금 25,000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9월 16일 날 차변에 운반비 8번대 해주시고요. 25,000원. 대변에 현금 25,000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10월 2일 송정상사의 파산으로 인하여 송정상사의 외산매출금 120만원을 전액 대손 처리하기로 하다. 자, 10월 2일 날 현재 대손 충당금 잔액은 90만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원래는 이 대손 충당금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합산시에서 조회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은 친절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요거 이용해서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외산 매출금을 회수를 못하기 때문에 대변에 나가야겠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 하고 반드시 거래처 하셔야 됩니다. 송정상사 120만원. 그 다음에 90만원. 우리가 이제 못 받을 거 대비해서 대손 충당금을 90만원 모아놨어요. 그래서 요거 다 써야겠죠. 그래서 대손 충당금 9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얼마가 모자르죠? 30만원 모자르죠. 자, 30만원 모자르는 거 비용 처리해야겠죠. 그래서 대손 상각비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월 2일 날 대변에 외상 매출금 송정상사 반드시 거래처 해주시고요. 금액은 12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변에 대손 자, 충당금인데 이거 지금 대손 충당 외산매출금 코드가 108번이기 때문에 그 다음 번은 109번 여기 외산매출금 보이시죠? 얘를 끌고 옵니다. 그래서 얼마냐면 90만원. 그럼 또 차변에 대손 자, 상각비 이렇게 30만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월 9일 당사 영업부 건물의 수리 및 설치에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지출하고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 하였다. 엘리베이터 설치는 건물 계정을, 화장실 타일 수선은 수선비 계정을 사용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설치 요거 150만원은 건물로, 그 다음에 여기 수선은 수선비로 처리하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대금은 보통예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보통예금 합해서 여기 보시면 151만원 보이시죠? 그래서 151만원. 그 다음에 여기는 엘리베이터 설치는 건물 자본적 지출한 거죠. 그래서 150만원. 그 다음에 수선비 해서 이제 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월 9일 날 대변에 보통
예금 151만원, 차변에 건물 150만원, 또 차변에 수선비 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자, 7번 보도록 할게요. 자, 판매부서에서 판매부서 직원의 건강보험료 회사 부담보험 22만원과 직원 부담보험 22만원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사 부담보는 복리후생비 계정을 사용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회사 부담보는 복리후생비 이렇게 처리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직원 부담보는 우리가 이제 직원 급여 줄 때 미리 떼가요. 이때 뭘로 처리했었을까요? 예수금으로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자, 차변에 자, 복리후생비 22만원, 그 다음에 예수금 22만원 이렇게 되겠죠. 합해서 자, 보통 예금으로 44만원 나갔다 이렇게 분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1월 20날 대변에 보통 예금 44만원, 차변에 복리 자, 판매부 직원이기 때문에 판매비와 관리비겠죠. 22만원. 자, 차변에도 예수금 22만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월 25일 하나은행으로부터 6개월 상환 조건으로 2천만원 차입하고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대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6개월 상환, 자, 그 다음에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대요. 일단 들어온 건 뭐가 들어왔을까요? 자, 보통예금이 들어왔죠. 그래서 보통예금으로 2천만원 들어왔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빌려왔어요. 차입을 했죠. 그래서 차입금인데 6개월 후 상환 조건이기 때문에 단기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어디서 빌렸는지 꼭 기록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은행 거래처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1월 25일 날 차변에 보통 예금 2천만원, 대변에 단기 차입금, 거래처는 하나은행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5번 볼게요.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 또는 추가 입력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7월 18일날 볼게요. 영업부건물 화재보험료 82만원을 건물로 회계 처리했다. 자, 우리 보험료이기 때문에 뭘로 처리해야 될까요? 건물 대신에 보험료라고 고쳐야겠죠. 그래서 7월 18일날 자, 건물 대신에 자, 보험료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영업부기 때문에 판매비와 관리비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9월 20일 볼게요. 금호상사에서 상품 300만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현금으로 지급한 계약금 30만원을 선수금으로 입금 처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선수금은 내가 매출할 계약금을 미리 받은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뭐라고 했냐면 매입하기로 하고 지급한 계약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선수금 대신에 선급금으로 수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9월 20날 자, 지금 지급을 했으니까 현금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대변으로 가고 자, 차변에 이제 선급금으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급금, 대변에 현금 이렇게 분기를 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차변에 선급금, 자, 거래처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금호상사.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요거는 이제 지우셔도 되시고, 뭐, 안 지우셔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그냥 지울게요. 상관이 없으니까.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번.
자, 6번에 보면 이제 결산 정리 사항을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결산은 항상 수동 결산 하죠. 수동 결산은 일반 전표에 12월 31일자로 입력을 하고요. 이후에는 자동 결산합니다. 자동 결산은 결산 자료 입력에서 입력하고요. 반드시 뭘 해야 될까요? 그렇죠. 전표 추가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요거 전표 추가 안 하시면은 다 틀린 거예요. 그럼 자동 결산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자동 결산은 기말재고, 대손 충당, 감가상각, 그 다음에 퇴직 충당, 그 다음에 소득세 정리가 있습니다. 자, 1번에 보면 보통예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발생 이자죠. 이자는 이 5가지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수동 결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기말 현재 현금 과부족 8만원은 대표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으로 판명되었다. 자, 현금 과부족도 없어요. 그럼 얘도 뭘까요? 수동이겠죠. 자, 3번. 4월 1일 우리은행으로부터 3천만원 연이자율 5%로 12개월간 차입하고 이자는 12개월 후에 상환시에 일시 지급하기로 했다. 결산분기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자도 여기 지금 들어가나요? 없기 때문에 얘도 수동이 되겠죠. 자, 받으러 온과 단기 대여금의 잔액에 대하여 1%의 대손 충당금 설정하시오니까 여기 보면 대손 충당금 보이시죠? 그래서 얘는 자동입니다. 그럼 수동 결산 1번, 2번, 3번 하고 이제 4번으로 이제 자동 결산 할게요. 자, 결산을 현재 보통예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발생 이자예요. 자, 우리 보통예금 하게 되면 예금을 했기 때문에 이자, 수익이 발생하죠. 이자를 받아야 되니까 이자 수익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자, 대변에 이자 수익이 15,000원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아직 받지 못했으니까 미수 수익 15,000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12월 31일 날 차변에 미수 수익 15,000원. 자, 대변에 이자 수익 15,000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말 현재 현금과 부족 8만원은 대표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래요. 자, 요거는 뭘로 처리해야 될까요? 인출금으로 사용을 해야겠죠. 자, 그럼 현금과 부족 한번 볼게요. 12월 31일 하시게 되면 여기 보면 현금과 부족이 지금 차변에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없애야 되니까 대변에 현금과 부족해서 8만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차변은 뭘 해야 될까요? 그쵸? 인출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는 뭘로 처리하셔도 되냐면 자본금으로 처리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자, 그러면 일반 전표에 차변에 인출금 8만원, 대변에 현금 과부족을 8만원 없앤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4월 1일 우리은행으로부터 3천만원을 연 이자율 5%로의 12개월간 차입을 했고요. 자, 이자는 12개월 후인 차입금 상환 시 일시 지급하기로 했대요. 그럼 결산분기 하시오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4월 달부터 이제 12월 달까지, 자, 4월부터 이제 12월까지 빌렸어요, 돈을. 그럼 돈을 빌리면 당연히 뭐가 발생할까요? 이자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우리 몇 개월치를 계산을 해야 될까요? 그쵸, 9개월치를 계산하셔야 돼요. 그럼 봅시다. 자, 3천만원 금액에다가 우리가 연 이자율 5%를 곱하면은 1년 이자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3천만원 곱하기 5% 해주시면 1년 이자가 얼마죠? 150만원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건 1년 이자예요. 근데 우리는 몇 개월치 이자를 계산해야 된다고 했었죠? 9개월치 이자를 계산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자, 이자 150만 원 나누기, 이건 1년치 이자이기 때문에 12개월로 나눠야겠죠. 자, 곱하기 9개월을 곱해줍니다. 자, 그래서 나누기 12 곱하기 9니까 112만 5천 원이 되겠죠. 그래서 4월부터 12월까지 이제 발생된 이자는 112만 5천 원이다. 그럼 봅시다. 차변에 이자 비용이 112만 5천 원이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지급한 게 아니라 나중에 12개월 후에 지급하기 때문에 얘는 미지급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변에 이자 비용,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미지급 비용. 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받으러온과 단기 대여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죠. 그래서 대손 충당금은 결산자료 입력해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 하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자, 이 중에서 위에 보면 대손상각을 클릭합니다. 자, 대손율은 1%고요. 특이하게 지금 받으러옴하고 단기 대여금에 대해서만 설정하래요. 그럼 외사매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우시고요. 받으러옴 살리시고, 단기 대여금 살리시고, 미수수익 지우시고, 미수금 지우시고, 선급금 지우시면 되세요. 이때 지우실 때 스페이스 누르시면 다 지워진다고 했었죠. 자, 이렇게 하시고 뭐 눌러야 될까요? 결산 반영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산 반영 눌러주시고 반드시 뭐 눌러야 되죠? 그쵸? 전표 추가를 누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산 분기를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라고 보여요. 그래서 예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반 전표에 조회를 했을 때, 결산 12월 31일 조회했을 때 여기 결차, 결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지금 우리 결산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조회 문제입니다. 자, 5월 30일 현재 유동자산 잔액은 얼마인가 물어봤어요. 우리 유동자산은 어디에 있죠? 재무상태표에 있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5월 입력하시고요. 자, 현재 단기분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11기 단기. 자, 그래서 유동자산, 자, 1억 9,464만 2천 원이죠. 그래서 1억 9,464만 2천 원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월 말에 미수금의 장부가액은 정기 말과 대비하여 얼마나 증가하였는가 라고 물어봤어요. 얘도 이제 정기 말하고 이제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미수금은 어디죠? 재무상태표죠. 그렇죠? 그래서 정기 말하고 대비하는 거는 재무상태표입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 하고 금액은 월은 1월로 조회하시면 되겠고요. 자, 미수금 한번 찾아볼게요. 자, 미수금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단기가 250만 원이고 정기가 200만 원이다. 그래서 요거 차액을 계산하게 되면 50만 원이 증가했다. 해서 이 50만 원을 답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3반기 중 접대비를 가장 많이 지출한 월과 가장 적게 지출한 월의 차익 금액은 했습니다. 자, 특정한 기간이 나왔기 때문에 월계표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월계표는 1월부터 6월까지 총 금액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비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되냐면 총계정 원장에서 조회를 하셔야 돼요. 자, 총계정 원장에 1월부터 6월 30일까지고 F2번 하셔서 접대비, 판매비와 관리비 요거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지출한 월이 여기 100만 원 넘어가는 게 있죠. 그래서 2월 103만 원이고
가장 적게 지출한 월이 여기 4월이네요. 그래서 4월 33만 원을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3만 원에서 33만 원 빼시면 얼마 나오나요? 그쵸? 70만 원 나오죠.